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를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에 방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원래는 여러분들의 공간인식 확장을 위해서 전철망에 관한 내용을 하려고 했으나 이 내용은 일요일 정규 방송 시간으로 미루겠습니다. 오늘은 그 대신에 더 에스텔레 프롬퐁 쇼룸 영상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의 연결성을 위해서 쇼룸 영상을 먼저 공개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공개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너무 뒤쪽으로 밀려도 안 되기 때문에 오늘 공개를 하고 일요일부터 계속 원래 하던 얘기를 계속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쇼룸 영상 잘 공개를 안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는 이유는 이 콘도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개를 한다고 해서 사실 수 있으신 분은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한국에서 더 이상 부동산 구매가 불가능하신 분이거나 또 뭐 부동산을 사도 세금 같은 것 때문에 이익이 전혀 없으신 분, 또 자금 이전해야 되시는 분들 많죠. 이런 분들은 이제 큰 금액으로 합니다.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뭐 자금 이전도 할 겸 본인이 직접 사시거나 하실 분, 이런 분들 빼고는 사실 분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금액이 큰 거래인 경우에는 전문가인 사람들한테 맡기지 의외로 무지한 행동은 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말 하면 또 저한테 뭐라고 하실 분 계신데 사실입니다. 뭐 이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돈이 많으신 분들 있죠. 자본이 많으신 분들,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화를 내는 그런 행동들을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당장 간단하게 인테리어 부분만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콘도는 뭐 라이프라든지 뭐 아이데오 콘도 제가 해드리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아예 접근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런 곳은 뭐 인테리어 하는 데만 억대로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접근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한국에 있으면서 처리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무제한 행동들은 거의 하지를 않는다. 이 콘도는 뭐 제가 그냥 공개를 해도 실제로 하실 분도 없을 거고, 나와봐야 뭐 한 명, 두 명 밖에 없을 거고, 제가 일을 하면서 힘들게 하는 부분도 거의 없을 거라고 제가 봅니다. 당장에 송금할 자금이 15억 이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은행에 송금을 해주는 것도 1, 2억 해주는 거하고 다르게 굉장히 까탈스럽게 굵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방송을 보고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은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봐야 마이너스기 때문이죠. 그리고 방콕에 있는 건설사들은 다 똑같죠. 법인으로 판매 계약하는 한국인은 저밖에 없죠. 그런데 해당 건설사는 금액이 워낙 높은 콘도들을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국인이 한 건 계약이 될까 말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도 한국의 외환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억 이상씩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 반이성적인 접근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콘도는 공개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거고요. 사실 이 콘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살 수 있으신 분은 거의 없지만 유명만 합니다. 한 3년 동안 제가 이 콘도에 대한 상담을 50건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담자 중에 해당 콘도를 사실 수 있는 분은 지금껏 단 한 분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단 한 분도 본 적이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사면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대부분 99%는 돈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왜 올해 여러분들의 공간감을 넓혀드리려고 하는지 이 부분을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해당 콘도는 지금 겉부분은 전부 다 공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관이 여전히 공사판이죠. 외관은 촬영을 원래 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퍼실리티도 전혀 완성이 안 되어 있고요. 따라서 지금 쇼룸만 공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쇼룸은 10층하고 9층에 2개 유닛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유닛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쇼룸에 있던 거하고는 평수가 조금
다릅니다. 일단 평가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고급 콘도 중에 개별적인 하이엔드급 건물들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고급 콘도에 좀 일각이 있는 회사가 이제 산실이죠. 산실이 콘도 중에서도 통로에 보면 쿤바유라고 있습니다. 요거하고 비교를 하면 굉장히 비교가 쉽겠죠. 개인적으로 유닛의 완성도는 이곳이 더 낫습니다. 사실 쿤바유 쪽이 인테리어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집을 받으면 다르거든요. 그래서 해당 콘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비싼 콘도임에도 불구하고 인테리어를 굉장히 화려하게 해놓지 않았습니다. 레이몬드랜드 콘도들이 대부분 이렇게 태국의 쇼룸 만드는 식으로 굉장히 화려하게 해놓지 않습니다. 사실 그게 좋은 게 그 안 주거든요. 그렇게 딱 똑같이 주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정상적이고 우리가 살 수 있는 형태와 비슷하게 인테리어를 해놓는 쪽이 오히려 레이몬드랜드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보면 여러 가지 구조나 구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집 자체는 이곳이 쿤바유보다는 좀 더 좋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물론 쿤바유하고 이곳의 결정적인 차이는 쿤바유가 로케이션 측면에서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로케이션 측면에서 훨씬 좋습니다. 쿤바유의 문제는 뭐냐면 가격이 굉장히 창렬합니다. 우리 소위 말하는 가격이 굉장히 창렬해서 쿤바유가 로케이션에 비해서 투자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다른 부분으로 보자면 여기는 고층이 아직 완성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올라가 보지를 못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일단 10층, 9층의 조망은 심각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수쿰빗 로드에서 남쪽으로 건물을 짓게 되면 조망이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보통 저 짜오프라야 강 쪽까지 다 나옵니다만 이건 지금 못 올라가 봐서 제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 조망이 조금 안 좋게 보이는 부분 때문에 투자성은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괜찮습니다. 사실 지금으로 보면 프롬퐁 역세권 쪽은 39 입구 쪽하고 24 입구 쪽이 좀 더 좋겠습니다만 그쪽은 이제 더 이상 건물을 지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바로 인근에 UOB 방콕 본사를 짓고 있거든요. 준공이 올해 안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콘도도 올해 안에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높은 건물이 올라가면 주변에 안 좋은 환경들은 빨리 해소되는 경향이 생깁니다. 또 다른 문제는 프롬퐁 역세권 주변은 엠코티하고 엠포리움이 있어서 사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운전을 주로 하는 남편들 입장에서는 아주 차가 많이 막히는 곳입니다. 수쿰빗 로드 안에서도 특히나 교통 체증이 양방향으로 심한 지역이 이곳입니다. 다만 도로망 자체로 보면 어디로 이동하든지 전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냥 단지 막힐 뿐이죠. 또한 주변 편의시설은 앞에 엠코티의 엠포리움 말했듯이 인프라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달리 사모님들이 좋아하시는 곳이 아니겠죠. 결론적으로 해당 콘도는 직접 거주하시면서 투자하실 분들에게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대상은 2베드룸 이상, 되도록이면 130에서 140제곱미터대의 가장 큰 평수가 투자 대상이 됩니다.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콘도는 넓고 비싼 콘도를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통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콘도들은 여러분들이 원베드룸 같은 것들은 사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에스텔레 프롬퐁 소개시켜 드렸고요. 일요일에는 방콕 전철망을 가지고 다시 방콕 전체를 한번 바라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